얘들아 안녕. 수능 특강 84페이지에 레벨 3 실력 완성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차가 자연수인, 처음부터 힌트를 주어줬어, 그치? 공차가 자연수인 두 등차 수열 AN, BN에 대해서 두 집합 AB를 제시했습니다. A는 AK라는 아이를 원소로 가지면서 AK는 수열 AN의 항이래요. 그리고 AK의 값이 1 이상 20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양수의 값을 가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 보겠습니다. B는 수열 BN의 항이라고 했고요. 이때는 항의 번호인 K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어요. K가 1 이상 10 이하인 자연수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이때 두 수열 AN, BN의 공차가 각각 D1, D2일 때 다음 만족시키는 D1, D2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A5와 B5는 3이라는 값으로 동일하대. 그리고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와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 말을 우리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 너무 굵다. 잠깐만, 너무 굵어. 놀랬어. 자, 작아져라. 한번 적어볼게요. 자, A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B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둘의 교집합은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둘의 차집합은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둘의 원소의 개수가 같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놈과 이놈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B는 우리 항의 번호에 대한 조건을 볼 수 있었어. K가 1 이상 10 이하인 자연수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가지는 원소의 개수가 드러낸 셈이죠. 왜? 집합에 넣어보면 B1, B2, B3 어디까지? 그치? B10까지 들어있다는 소리거든. 그럼 결국에 NB의 값을 구해보면 얘가 10이고요. 이 각각은 5와 5라는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요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를 보시면 A의 5번째 항이랑 B의 5번째 항이랑 같대요. A의 5번째 항이랑 B의 5번째 항이랑 같대요. 뭘로 같냐 하면 3이라는 값으로 같대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 2, 1 이렇게 쓸 거고 B4, B3, B2, B1 이렇게 쓸 거예요. B6, B7. 자, B는 몇 개 안 되니까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A는 6, 7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 항의 값이 1부터 20까지라고 했거든. 됐나요? 이렇게 놔둔 상태로 우리 공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공차가 얘들아 지금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값을 넣어보면 얘네 규칙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쌤이 처음에는 공차를 1로 넣어볼게요. 요게 2 되고 1 되고요. 요게 0이 되겠죠. 그리고 4, 5, 6, 7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오겠어요? 그치, 20까지 나오겠죠. BN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BN도 마찬가지로 2, 1, 0, 마이너스 1 되고 4, 5, 6, 7, 8까지 가지겠지. 그러면 이들의 교집합을 적어보았을 때, 자, 이들의 교집합을 나타내는 수열을 쌤이 뭐라고 할 거냐 하면 C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임의로 놔두는 겁니다. C라고 했을 때 이 CN이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N이 어떻게 될지 한번 적어보자. CN을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해 볼게. 그럼 얘들아, CN에 해당하는 값을 적어보면 일단 A는 얘 안 돼. 맞지? 얘 안 되니까 제껴요. 제낍니다. 제껴요. 그리고 1, 2, 3, 4, 5부터 20까지 가능한 거지. 근데 B1은 어때? 이게 음수라도 상관없어. 왜? B1부터 B10까지 가지는 거거든.
따라서 둘의 교집합 부분을 음영 처리를 해보면 1, 2, 3, 4, 5, 6, 7, 8밖에 되지 않습니다. 1, 2, 3, 4, 5, 6, 7, 8이에요. 따라서 CN을 적어줄 수 있겠네요.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D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자, D를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걸 D1이라고 하고요. 이걸 D2라고 한다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얘는 D1을 2로 설정해 보고 얘는 D1을 3으로 설정해 볼게요. 그럼 값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거는 1이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건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그리고 5, 7, 9부터 해가지고 홀수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20에 가까운 홀수인 19까지가 가능하겠네. 그 다음에 B 볼게요. B는 3이니까 0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3 되고 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가 될 거야. 그치? 그리고 6, 9, 12, 15, 18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C를 찾아보기 위해서 음영 처리를 해보면 자, 이 친구들 안 되죠? 그래서 제낍니다. 이 친구들은 안 돼요. 아이고 1까지 지워버렸네. 이 친구들은 안 돼요. 그러면 교집합이 되는 부분은 바로 B에 있는 3, 6, 9, 12, 15, 18 중에서 누구? 그렇지. A가 가진 값들이 되겠네. A가 가진 값들을 뭐가 있어요? 3 있죠? 그리고 9 있죠? 그 다음에 있어 없어? 그치. 15 있겠네. 15 있겠지. 그래서 C를 적어봤더니 아이고 또 이런다. C라는 집합이 3, 9, 15가 있었던 거야. 자, 가만 봐봐라 얘들아. C의 공차를 D라고 하면 이 D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6이 나오죠. 근데 6이라는 값은 누구와 누구? 그치, 2와 3의 뭐라고 할 수 있어? 공배수라고 할 수 있겠네. 아, 결국 D1과 D2의 공배수의 값이 바로 C의 공차인 D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에는 이 AN이라는 값은 사실 1부터 20까지 속한 값이면 되는 거고 결국 교집합의 개수를 결정하는 건 누가 되겠다. 그치, 그 키포인트는 바로 B가 되겠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쌤이 B만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것들을 지우고요. B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B를 보시면요. 이번에는 공차를 4라고 한번 해볼게요. 3이라고 했으니까 4라고 하면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5 되고 마이너스 9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되겠지. 그 다음에 B6은 4 더하면 7 되고 4 더하면 11, 그 다음에 15 되고 19 됩니다. 마지막 21이 되겠는데 얘는 어차피 교집합 범위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또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요 아이들일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B의 원소의 개수가 10개라고 했고 서로 5개, 5개씩 사이좋게 나누어 가자고 했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키포인트가 된다면 이게 딱 5개가 돼. 딱 5개 남은 아이들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된단 말이지. 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결국에 키포인트는 B가 쥐고 있다 그랬죠? 얘가 5개 딱 맞아떨어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다 해당하는 부분이네. 그럼 결국에 D2의 값이 4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D2는 이제 결정된 거야. 그럼 하나만 더 볼게. 혹시나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D2가 5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D2가 5인 경우. 자, 5인 경우 적어봅시다. 그러면 5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7 되고요.
요거는 8 되고 13 되고 18 되고 23 되고 28 된단 말이야. 키포인트 될 수 있는 게 누구뿐이야? 얘네뿐이야. 4개. 그럼 얘가 4개 다 가지고 있어 봤자 이 4개밖에 안 되는 거야. 4개밖에 안 돼요. 남은 것들 6개가 되겠지. 되겠어? 안 되겠지? 결국 D1의 값이 4로 결정되어 버림을 알 수 있어요. 아, D1의 값이 4구나. 아이고, D2의 값이죠? D2의 값이 4구나.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쌤 아까 뭐라 그랬어? D1 값이랑 D2 값의 최소 공배수의 값이 C의 공차가 된다 그랬잖아. 그럼 결국 얘의 값도 이 공차에 따라서 달라질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럼 결국에는 공차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공차가 4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의 공차가 4가 나와야지만 교집합을 3, 그 다음에 아까 얼마라 그랬죠? 4일 때니까 7,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19라는 원소를 교집합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D1이 될 수 있는 값이 얼마 없습니다. D1이 될 수 있는 값은 4의 약수가 될 거고요. 4의 약수는 1, 2, 4밖에 없어요. 따라서 순서쌍의 개수는 1,4, 2,4, 4,4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쌤이 영상 찍었는데 그거를 오디오가 녹화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다 날려먹고 지금 또다시 촬영하고 있어요.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이게 코맹맹이 소리가 들려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쌤한테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멘트 달면 쌤이 상세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처음부터 힌트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항이 정수이고 모든 항이 유리수인 등차수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수 n, 당연하죠. 항의 번호예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n은 an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pn, qn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자, Pn, Qn은 각각 X좌표는 N이고요. Y좌표는 AN, BN이라는 값을 가지네요. 또 수열이 2개 나오겠어, 그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 BN에 대해서 B10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large, 최소값을 small m이라고 할 때 둘의 합은이라고 물었습니다. 가볼게요. 가는 A2-A1의 값이 양수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여기서 우리는 이미 얘를 해석할 수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A2-A1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D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D의 값이 0보다 크다는 소리죠. 근데 D가 무슨 값을 가질 수 있을까? 첫째 항이 정수고 모든 항이 유리수래. 그럼 정수에다가 뭘 더해야 유리수가 돼요? 그쵸. 정수에다가 유리수를 더해야 유리수가 되겠죠. 따라서 D는 0보다 큰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D는 0보다 큰 유리수. 나와볼게요. 10이 아닌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각이 나왔어요. 좌표 평면에 있으니까 각이 나왔어요. 각 P12, Q10, QK가 이루는 각이 2분의 파이래요. 얘들아 2분의 파이가 얼마인데? 90도지. 수직을 이룬다는 소리야. 그럼 결국 어떤 두 개의 선분이 만나서 수직을 이룬다는 소리고 이들을 이루는 좌표가 각각 P12, P12는 12, A12고 그 다음에 Q10은 10, B10이고 그 다음 마지막 QK 서로의 위치는 모르겠지만 QK는 K, BK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이들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이니 두 점이 이루는 직선, 직선의 기울기와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된다는 걸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쵸,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M, 이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나에서
m 곱하기 m'의 값이 마이너스가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여정을 좀 떠날 건데 우리가 지금 이 관계를 한번 식으로 정리해보면 a 12의 값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자, a 12의 값은 초항 더하기 11d가 되겠죠. 몇 가지 더 적어볼게. a 11의 값은 초항 더하기 10d가 될 거고 a 10의 값은 초항 더하기 9d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랑 더한 값이 b 10이 되겠죠. 얘랑 더한 값이 b 11이 될 거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 bn을 일반항으로 조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an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초항 더하기 n-1d. 그러면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겠냐. 요걸 정리하기 전에 먼저 an을 조금 풀어가지고 적을게요. 이걸 풀면 dn-d 플러스 a가 돼요. 그래서 a-d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쌤 다시 적어볼게요. 요거를 dn 플러스 a-d라고 적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dn 플러스 d가 되고요. 뒤에 a-d가 붙겠죠. 그럼 d가 사라지면서 결국에 dn 플러스 a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양변을 더하면 bn이 되고 bn은 2dn 되고 a가 2개 되고 d가 하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d로 좀 묶어줘 보면 2n-1 그리고 플러스 2a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 놓을게요. 그래서 적어보면 an은 dn 플러스 a-d가 되고 그 다음 bn은 d의 2n-1 플러스 2a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를 조금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울기 조건에다가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울기라는 것은 우리가 m의 값을 적어보면 m은 12-10이야. 그치? 그래서 2분의 이렇게 들어갈 거야. 2분의 a 12-b 10의 값으로 적을 수 있고 m'은 k-10에서 bk-b10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 그럼 a12의 값은 여기 구해놨으니까 얘 넣고 b10의 값은 이들을 더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요 값은 a12, a 플러스 11d에서 b10, 2a 플러스 19d를 빼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d가 됩니다. 마이너스로 뽑아내면 마이너스 하고 2분의 a 플러스 8d가 되겠죠. 곱하기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이번엔 요거 지우고요. 이번에는 m'을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bk 넣어주면요. bk는 d에 2k-1 플러스 2a고요. b10의 값은 아까도 적었듯이 2a 플러스 19d입니다. 얘를 뺀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2a가 없어져요. 그리고 2kd 마이너스 d에 마이너스 19d니까 요게 2kd 마이너스 20d가 되겠죠. 따라서 요거를 2d로 묶어낼 수가 있겠네. 그럼 k-10이 됩니다. 그리고 분모에도 k-10이 있죠. 요걸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대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분모와 분자를 약분하려고 보니까 얘는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무슨 조건? 그치. 항상 k가 1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준 것 같아요. 10이 아닌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이렇게. 자, 이제 약분해서 정리해볼게요. 약분하고 정리해주면 결국에 이렇게 됩니다. 아, 요 2도 날릴 수 있네요. 2도 날리면 요게 d에 a 플러스 8d의 값이 1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A가 정수인 건 알려줬지만 D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이 값을 하나라고 이렇게 좀 정하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8D 제곱 플러스 AD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D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제 좀 지우고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 2차 방정식이 이제 D에 대한 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왜? 근해 공식을 쓰면 D는 이렇게 될 거야. 16분의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32가 됩니다.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이 루트 안의 값이 어떻게 되어야지 이 공차가 유리수가 되겠습니까? 그쵸? 요게 제곱수가 되어야지 더해서 뭐 유리수가 되든지 정수가 되든지 하죠. 그래서 요 값이 결국 우리는 어떤 누군가의 제곱수가 되어야 됨을 알고 이거를 t의 제곱이다 라고 놓을게요. 따라서 a제곱 플러스 32의 값이 t제곱이 되어야 돼요.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t제곱은 32가 되고요. 이거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가 정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정수에다가 뭘 더했어. 정수에다가 뭘 뺐어. 근데 둘이 곱한 값이 정수야. 그럼 t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정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t는 정수가 되어야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이 값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32, 1, 그 다음에 16, 2, 그 다음에 8, 4, 4, 8, 2, 16, 1, 32 이렇게 자리 바꾼 것까지 가능하겠죠. 그리고 얘와 얘를 더하면 2a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2a가 33이 되는 거예요. 근데 a가 2분의 33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첫째는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첫째 조건은 제껴야. 그럼 두 번째부터 a가 18, 세 번째부터 2a가 12, 얘도 12, 얘도 18, 얘도 제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가지 경우가 되고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게 a가 9고요. 이거는 a가 6이고요. 이거는 a가 6이에요. 얘는 a가 9예요. 자, a는 같지만 누구는 달라질 수 있어. t는 달라질 수 있지.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 9, 6, 6,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a 플러스 t, a 마이너스 t의 값이 32예요. 아까 뭐부터 가능했죠? 16, 2, 그 다음에 8, 4, 4, 8, 2, 16 이렇게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a가 9, 6, 6, 9가 되었는데 이 t의 값은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 t의 값은 뭐가 될 수 있어? 그치? 7이 될 수 있지. 그럼 두 번째 t의 값은 마이너스 7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a가 6일 때 t의 값은 또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AT를 구하고 나면 얘를 대입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대입해가지고 아까 근해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누구를 찾을 수 있냐면 바로 D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D를 찾으면 B10의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왜? A도 알고 D도 알게 되었으니까. 따라서 그 값들을 넣기만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이때는 D가 8분의 1, 이때는 D가 1, 이때는 D가 4분의 1, 이때는 D가 2분의 1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때 B10의 값을 구하면 B10의 값이 8분의 131, 얘는 B10의 값이 5, 얘는 B10의 값이 4분의 35, 그럼 B10의 값이 2분의 1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이 누가 되는지 보니까 얘가 최대값이야. 최소값은 요와 얘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따라서 최대 더하기 최소의 값은 8분의 131 플러스 25 해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잘 따라와야 되고요. 이런 문제는 해석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데 계산이 힘들어가지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찬찬히 한번 풀어보고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첫째 항이 정수이고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수열이에요. 자, 이때까지 계속 등차 수열하다가 등비수열 드디어 나왔어. 등비수열에 대해서 두 집합이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문제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혔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어. 자, A는 AK의 제곱이라는 아이를 원소로 갖겠대. AK는 수열 AN의 항이고요. K는 항의 번호가 1부터 10까지래요. 그래서 A1부터 A10까지 제곱한 값이 집합 A 원소가 되겠다라는 거겠지. 그 다음에 B 볼게요. B는 AK에다가 마이너스 1의 K승을 곱한대. 그러니까 항의 번호 1부터 10까지인데 1부터 10까지 부호가 교대로 들어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을 쌤이 옆에다가 원소 나열법으로 조금 적어보겠습니다. 하면은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하다가 어디까지? A10의 제곱까지 들어가고요. B는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들어갈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이런 식으로 가다가 플러스 A10까지 들어가겠지.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때 집합 A의 원소를 큰 순서대로 차례대로 알파1, 알파2, 알파3라고 하고 B의 원소도 마찬가지로 큰 순서대로 B1, B2, B3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알파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파는 뒤에서부터 오면 되거든. 알파는 뒤에서부터 얘가 큰 수, 그 다음에 얘가 하나 작은 수가 될 건데 베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요게 베타 1이 되는 건 맞아. 근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구조. 음수이기 때문에 다시 양수가 나타나는 A8의 값이 바로 베타2가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알파1 곱하기 베타3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선생님 적어볼게요. 일단 얘들아, 처음에 조건이 뭐라고 주어졌냐 하면 첫째 항이 정수이고 모든 항이 다른이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서로 모든 항이 다르다라는 것은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뭐가 아니라는 조건을 해석할 수 있어요.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어야 되겠지. 그치? 따라서 종합해보면 얼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아야 되고 첫째 항이 정수이니까 뭐 될 수 있는 값을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공비를 2라고 해놓고 A와 B를 찾아봅시다. 자, 우선 수열 AN을 적어볼게요. 그러면 2, 4, 8, 16, 32 쭉쭉쭉 가서 2의 10승까지니까 512, 102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N의 제곱을 한번 살펴볼게요. 4, 16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갈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 제곱수로 표현을 해볼게. 10제곱, 제곱, 쭉쭉쭉 512의 제곱, 1024의 제곱.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의 K승 AK야. 요걸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쭉쭉쭉 마이너스 512 그다음 플러스 1024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1, 알파2를 표시해보면 요게 알파1, 요게 알파2가 될 거고 베타1은 요게 베타1, 그 다음 베타2는 뭐가 될 거야? 그치? 베타2는 256이 되겠지. 이렇게 추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해석을 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 조건을 한번 보자, 얘들아. 요 조건. 자, 요 조건을 한번 보시면 알파1을 알파2로 나눈 값, 즉 알파1을 알파2로 나눈 값은 뭐가 되느냐?
나누어 볼게요. 알파 1을 알파 2로 나눈 값은 1024를 512로 나누어서 제곱한 값이잖아. 그럼 결국 얘가 2의 제곱이 나오거든. 요게 베타 1을 베타 2로 나눈 값의 제곱이랑 똑같대. 요것도 한번 구해보자. 베타 1을 베타 2로 나눈 값은 뭐야? 그치. 요게 2의 제곱이 되나요? 그치? 2의 제곱이 됩니다. 해석을 해보세요. 자, 2의 제곱은 2의 제곱에 2의 제곱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성립해? 성립하지 않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2라고 적어놔서 그렇지 2 대신에 얼이라는 값으로 표현을 해보자. 얼이라는 값을 표현해보면 얼 제곱은 자 베타의 얼을 얼2라고 해볼게요. 얼2 제곱의 제곱이랑 같대. 그러면 얼2 제곱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죠.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성립할 수가 있어? 안 된단 말이지. 왜냐면 R2는 플러스 마이너스 R1이어야 되거든. 이해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R1이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어떤 거라지가 되어야 되느냐? 부호를 한번 바꾸어 볼게요. 부호를 어떻게 바꾸어 보냐 하면 여기서 아싸리 AN 자체를 처음부터 부호를 바꿔보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마이너스. 그럼 여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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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 B1과 B2의 관계가 달라지겠지. 자, B1은 그대로인데 B2가 달라지는 거야. B2가 뭐라고 달라질 수 있겠어? B2가 그치 512가 되겠지. 그럼 따라서 요 값이 뭐가 돼? 2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같음이 성립할 수가 있겠네.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AN 자체가 이미 부호가 교대로 들어가는 수열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호가 교대로 들어가는 수열을 이제 일반화를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아이들을 싹 다 지우고 이제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베타 3까지 알아야 된다요. 그래서 베타 3까지 나타낼 수 있도록 3개의 항을 연속 지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례대로 알파 1, 알파 2, 알파 3 이렇게 나타낼 거야. 그 다음에 베타 1, 베타 1, 베타 2, 베타 3 이렇게 표현해 줄 거야. 자, 봐봐. 알파2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 하면 알파2를 요 친구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거죠. 그래서 AN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AN의 중간에 있는 항을 우리가 A라고 해보고 이 전항을 A를 얼로 나눌까. 그 후를 A, 얼이라고 나타내면 좀 간단하게 표현 가능하겠지. 그럼 얘는 A 제곱이 될 거고 얘는 R분의 A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A 제곱 R 제곱이 될 거란 말이지. 됐나요?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베타2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A의 부호가 바뀐 값이잖아. 근데 A가 자 얘네가 부호가 교대로 들어가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지 마플 마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일단 둘 다 붙여 놓는 거야. 둘 다 붙여 놓으면 어차피 이건 플러스 될 거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의 플러스 값인 절대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겠지? 이것도 헷갈리니까 지울게. 자, 이렇게 놔두고 시작할 거야. 그럼 이제 조건에 맞는 식을 적어봅시다. 자, 베타2가 8이라고 그랬어요. 베타2가 8이래. 요게 8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 그지? 그러면 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정리한다고 생각했을 때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2의 값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요게 알파 1, 요게 알파 2가 될 거니까 식으로 적어주면 자, A 자리에 8 넣었을 때 64R 제곱 마이너스 64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64로 묶어내면 R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넣어줄 거냐면 베타 1 플러스 베타 2 넣어줄 겁니다. 베타 1 플러스 베타 2는 요게 베타 1이고 요게 베타 2가 될 거잖아. 그치? 따라서 8R 플러스 8이 되겠네. 8R 플러스 8.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8로 묶어주면 R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요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정리해주면 약분돼서 8에 R 마이너스 1이 돼요. 요 값이 얼마냐면 4래. 그러면 R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 나와야 되고 R이 2분의 3이 나와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다가 각각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알파 1, 베타 3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해보고 또 안 되는 거 있으면 마찬가지로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수고했어요.